자, 전교조로 한번 가볼까요? 전교조가 이제 법 내 노조로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일단 마련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당들은 반응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나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대부분 다 환영하는 정도. 뭐 정의당 같은 경우는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 여당의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제가 저 혼자만 짧게 비판하고 넘어갈게요. 대법원 판단을 보지 않고 뭔가 대통령이 결정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전교조를 법 외 노조에서 이제 뭔가 법 내 노조로 바꿔줘라 이렇게 주장을 해온 측면이 있었지만 법률적인 권한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게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지 않게 나올 경우에는 모양이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의 논평은 상식적인 판단은 환영하지만 나중에로 일관한 정부 여당의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뭐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나머지 열린민주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적폐희생물이 된 지 7년이 지나서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을 환영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국제노동기준 부합하는 법과 제도 정비를 해야 된다. 요거는 우리 방송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ILO 가입이라든지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OECD 가입이 이 노동 조건을 ILO 기준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그 약속을 하고 OECD 가입한 이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까지 지금 그게 완성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국민의 국힘당이 인민재판식 주문 맞춤형 재판이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라고 논평을 했는데 이 거지 발사기 같은 것들 한번 보소. 전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든 게 자기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사법부가 이 비정상을 정상화시킨 것에 대해서 주문 맞춤형 재판이다, 인민재판식이다 표현하는 거 아무리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원장이 별짓거리 다 하면 뭐합니까? 태생적 한계가 이건데 잘못된 거잖아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취향에 맞게 사법부가 판결을 내렸다라고 하는 사법부 장악론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한 국힘당이 정상화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동안 어떤 무도한 판단에 의해서 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전교조 분들한테 사과를 보낸다.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깜짝 놀라겠지. 근데 반응이 예상대로라는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이번 판결이 정부 입법안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입법과 사법을 분리하는 상권 분립의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일. 입법과 사법이 분리된다는 게 둘이 따로 놀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는 거고 사법에서 어떤 결과를 내줬으면 거기에 맞춰서 입법이 따라갈 수도 있는 거고 사법의 어떤 결과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싶으면 입법에서 거기에 대한 견제하는 법안을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말도 안 되고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 버티면 이긴다고요? 빨리 재판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거 지금까지 시간을 끈 게 사실은 사법부에 어떻게 보면 잘못입니다. 그거는. 이게 지금 양승태 대법원이 거래했잖아. 재판을 거래했다고요. 그 대법원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 거죠. 조선일보는 사설을 썼는데 정권 수호 대법원 이번엔 법 창조의 정교조 편들기 법을 창조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 달라진 것이라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그런데 처음부터 정교조 선을 들어주려고 작정하고 법 기술을 부렸다는 의심이 든다. 제발 부탁이니까 코드 좀 맞춰줬으면 좋겠네.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마음에 안 드는 재판 결과가 엄청 많잖아요. 그게 장악이 안 됐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판사들의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사법부가 정상화되는 길은 판사들이 자기 성향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법 해석을 상식적으로 하는 게 사실 사법개혁의 요체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자, 그 국힘당이 요즘에 이제 그 연불보다 제밥 이런 표현 쓰잖아요. 뭐 기독교 계시는 분들도 화내실라나? 연불보다 제밥. 서울시장 선거에 관련해 가지고 사실상 지금 김종인의 국힘당은 서울시장 선거에 올인하고 있죠. 왜냐하면
국진당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울시장을 가져오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마음만 있는 거야. 가져올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왜? 사람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안철수를 끌어당기느냐 마느냐로 지금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은.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에 김종인의 시나리오가 이제 김종인과 이 국진당의 만남 100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기자회견하고 지랄 유언병을 하던데 새 인물이 내년 4월달까지 나올까요? 새 비전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 정치적 아젠다는요 우주 전체에서 새로울 게 없어요. 얼만큼 그것을 잘 아우르느냐가 중요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 버드. 그러면서 지금 김종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관심 있으면 우리한테 들어와. 그것도 흡수란 표현가 있었어. 흡수통일. 네가 서울시장이 되고 싶으면은 후보가 되고 싶으면은 우리 당에 흡수되면 돼. 라고 김종인이 사실상 공적으로 이 선포를 한 거고 안철수나 김종인 스타일 때문에 저는 이 서울시장 선거 전까지 같이 합당하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철수 입장에 빡치지.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다 자기를 서울시장급으로 본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는 대선 후보급으로 대접을 받기 원하는데 서울시장 1년 하고 그럼 나는 또 서울시장 선거에 또 나가? 대선 하지 마? 라는 거에 대해서 자존심은 상해서 그런 거 같고. 그러니까 이런 계속 김종인을 가면은 어차피 인물들은 계속 없어요. 누가 나와서. 근데 오세훈이 또 하겠습니까, 서울시장? 근데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들이 이제 이 질문이 안철수 씨에 대해서만 계속 물어보니까 김종인이 짜증을 낸 거야. 나 여기 100일 기자회견이거든? 왜 지금 안철수 질문만 하냐고 화를 낸 거예요. 참 진짜 신기한 놈들이죠. 그러니까 왜 당명을 국민의 힘으로 정해가지고 헷갈리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국민의힘. 그 자매정당 아니요? 그걸로 돼가지고 사람들 오해한다니까요. 김종인이 러블코 보는 걸로 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이 나오죠. 그거 아니에요? 그 선거 때로 돌아간 느낌이잖아요. 더불어시민당, 더불어민주당처럼 국민의힘, 국민의짐, 국민의당 뭐 이렇게. 국민의당. 합당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쨌든 김종인은 안철수를 굉장히 싫어하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요. 뭔가 김종인이 좋아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적대시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 국민의힘이라는 그 당에서는 조금 안철수에게 많은 기대를 좀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싫다는 표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장제원을 위시로 한 사람들이 그 포럼에 이 안철수를 특강에 불렀거든요. 김종인이 싫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인데 거기에는 뭐 장제원도 있고 탈당한 홍준표도 있고 권성동도 있고 윤상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제원은 안 대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의 유력한 대권 후보다 라면서 김종인과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인할배 추호 영감님하고요. 우리 찰스는 지금 밀당 중인 거예요. 밀당 중인 거야. 뭐 두 사람 사이에도 어느 정도 교감이 있는 사이잖아요. 밀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인이 100일 기자회견이 이상하게 안철수와의 100일을 기념하는 것 같아. 서로 그렇게 말이 오고 가긴 했지만 사실 밀당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고요. 이건 뭐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내가 봤을 때 미래통합도 답답할 거예요. 서울시장에 올인하고 그걸 모멘텀으로 해서 대선이나 지방선거도 이기겠다라고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막상 내밀 카드가 없는 상황. 뭐 최근에 뭐 홍정욱도 사실상 날아갔다고 일단 보고요. 그러니까 나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당에 뭐 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는데 정치란 건 일종의 흐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같은 자가 광진에서 고민정 후보를 물리치고 다시 당선되거나 그러면 여론상 예를 들면 오세훈이 서울시장 나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싹 사라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뭐 황교안이 나갈 거예요. 뭐 누가 나갈 거예요. 없다고.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곤란할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더 재밌는 게 하나가 부산시장인데요. 우리는 김세연이 불출마 선언했을 때 부산시장 선거 나가려고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니야. 김세연이 오늘 부산시장 안 나가겠다 불출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국진당에서는 서병수 남거든요. 근데 서병수 지금 현역 의원 아니에요?
현역 의원이 또 현역 의원 팽개치고서 부산시장 나가는 것도 좀 웃기기도 하고 원래 부산시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세희 의원 자체는 부산시장 안 나가겠다 이런 상황이고 정부가 더 열심히 노력하면 사실은 이 부산시장도 저는 아주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선에서 지역구 투표는 상당 부분 의석을 얻지 못했지만 인물 괜찮은 사람 나가면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일단 보거든요. 제 생각인데 김세현이 부산시장을 안 나가겠다는 거냐면 내가 대권 한번 나가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생각가 든 것 같아요. 김세현이. 느낌적으로 인물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부산에서 얼마나 잘해왔는데 더 큰 그림 그린다고? 네, 더 큰 그림 그리는 거죠. 김세현이. 훌륭한데? 네, 그런 느낌 들어요. 지켜보시 바래. 그러면 국진당에서는 나름대로 이렇게 히든카드로 키우고 있는 거네. 그렇죠. 왜냐면 이분이 어차피 돈도 많이 있고 일단 재벌이잖아요. 부산은 재벌이고, 그러니까 검증된 것들에서 이미 돈 많은데 뭐 패봤자 원래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 있으니까 좀 이렇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김세현이. 히든 카드가 아니다. 쪼컬 것 같은데 네. 뭐 잘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세현은 치명적인 약점은 사실 없게 보이거든요. 일단 왜 그렇죠. 수면으로 크게 드러난 적이 없기 때문에 검증이 안 된 상태라서. 근데 만약에 부산시장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든 거야. 욕하지 마. 그냥 재밌자고 하는 건데 저쪽 후보로 이현주가 나와. 네. 아싸. 이쪽 후보로 조국이 나가. 이제 욕할 거라고 내가 분명히 악플 달린다 말이야. 악플 달리는 사람 나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달지 마. 나 마음 아프니까. 조국 화이팅. 그러니까 어떻게 매치업이 되느냐가 중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다시 안철수로 돌아와 보면 안철수는 지금 문 대통령한테 연일 거의 악플 쓰고 있죠. 지금 일베처럼. 대통령한테 막 악플 쓰고 있는 거야. 대통령 SNS 가가지고 문 대통령은 지금 박근혜 닮아간다 그러고요. 최근에 어떤 미친 소리를 했냐면은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된다면 그 정부는 폐륜 정부다. 내가 봤을 때는 안철수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인드밖에 없는 자가 아마 안철수가 진짜 무슨 대선 후보가 됐거나 이럴 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입맛에 딱 맞는 워딩을 통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 보수들을 통틀어서 안철수가 말을 제일 시원하게 하네 이런 이미지 얻고 싶은 거죠. 폐륜 정부래. 그럼 정부는 뭐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니까 왜 그 인터넷 찌질이들이 보면 그 온라인 게임에서 무슨 자기가 제왕이나 됐냐 막 욕하고 막 막말하고 하다가 정작 현피 뜯어 나오면 요만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말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사실상 제가 봤을 때 안철수의 정치적 자산은 제로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가능성이 어쩌고 저쩌고는 모르겠는데 잠재력은 잠재력일 뿐이에요. 잠재력은 잠재력일 뿐이고 실제로 갖고 있는 정치적 자산은 제로고 자기한테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렇게 강한 워딩으로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를 계속 지금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사람 하나 아는 사람 하나 있어요. 뭐 진씨? 돼지비형이라고. 돼지비형이라고. 빅하우스. 네. 그게 이게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실 나만큼 못한 사람이죠. 정부가 빚을 내서 모든 생색은 다 내고 이거부터가 자기 개인 감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생색입니까? 국민들이 죽어간다는데 정부가 그 국가 그걸 돌본다는데 기본 이념에도 안 맞고요. 빚은 미래 세대가 갚게 한다면 그 정부는 폐륜 정부다. 이건 비문이에요. 비문.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데 폐륜이라고 말하면 됩니까? 그리고 안철수가 진짜로 몰라서 하는 소리일까요?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에서도 국가 부채가 1, 2위 다툴 만큼 재정이 건전하다는 것을. 근데 왜 이따구로밖에 말을 못해요? 요거를 이재명 지사가 오늘 반박한 게 있어요. 안철수 대표님, 가계 지원 경제 회생을 위한 국채 발행이 왜 폐륜입니까? 과도한 재정 건전성 유지한다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국채 발행을 회피하여 민생 경제에 망치는 것이 폐륜 아닙니까? 맞죠? 정부가 자기 역할을 안 해. 그럼 그게 폐륜인 거지. 우리는 신화에 불과한 국채 비율 40%에 매달려 국채 비율이 OECD 평균 내 절반 이하인 최하이지만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무려 58.4%가 높은 184.2%로 최상위권이다. 국가에 빚은 없는데
개인들의 빚은 너무 많다는 거 아니에요. 이 원인은 가계 지원을 아낀 결과 국가 부채 비율은 불필요할 정도로 낮은 반면 가계는 최악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이다 아니겠습니까? 이걸 안철수는 모른다는 거잖아요. 이런 자를 서울시장이나 대통령 시켜놓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코로나가 왔어. 안철수가 대통령이야. 어떻게 할까요? 중국 봉쇄하고 방역을 그런 식으로 하겠지. 아니요, 코로나 온지도 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뭐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살아온 환경이 있잖아요. 자기가 똑똑하고 나는 모든 거에서 성공을 했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되는데 네가 왜 안 돼?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성공 못하는 것들은 네 탓이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한 번에 단정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면은 왜 그래? 왜 못해? 바보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저 찰스 씨, 그럼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다 못할 거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실망입니다.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그러니까 의사들의 그 가짜 뉴스마저도 자기가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할 정도의 모질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면 된다니까 답을 못 해요.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대안을 내놓고 내가 문재인 정부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냥 국채 발행한다고 하니까 폐륜 정부라고 말해버려요. 이런 놈을 아이고 나 진짜 그러니까 김종인이 포기한 건 아닐까요? 모자라 보이니까 아니 왜냐면 김종인이 그나마 미래 국진당에서 가장 말 통하는 사람이라니까 그나마 그게 위선이든 아니든 간에 김종인 입장에서 보면 얘는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배죠. 전직 의사의 어떤 일배. 또 의사야. 그러니까 공감을 못하는 옛날 의사의 그 권위주의가 있는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권위주의가 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 사람이 보좌관들을 가장 많이 갈았던 국회의원 중 한 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잘 파악하고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안철수 씨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그러면은 국가 부채 비율이 250%인 일본, 150% 가까운 미국은 어마어마한 배륜 정부겠네요. 그렇습니까? 국가 연속성은 생각 안 해? 미래 세대에게 빚을 갚게 한대. 안 갚아도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빚을 남겨두고 계속 가는 게 아니고요. 갚아야 되는 빚은 계속 갚으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로 들어올 세금을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이걸 국채라고 말하는 거라고. 국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개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정치인이었다는 게 전 솔직히 말해서 끔찍합니다. 안철수가 그럴 거예요. 미국하고 일본은 기초통화를 쓰는 나라니까 그렇습니다. 라고 아주 초딩적인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초딩 같은 네. 거예요. 실제로 그 광화문 집회에 나가시는 75세의 어느 지역에서 하시는 어르신도 이렇게 말 안 할 것 같은데. 폐륜 정부라니. 이재명 지사의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민생 경제를 망치는 것이 폐륜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요. 국가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안철수는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죠. 작은 정부론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국회의원도 1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이야. 그런 건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유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기업들이 알아서 장사 잘해가지고 세금 낸다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우리 시청자는 다 알고 있다고 낙수 효과가 없다는 것을. 왜? 기업들이 의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많이 고용을 못해요. 시대가. 로봇이네 뭐네 해가지고 AI네 뭐네 해서. 그래서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국가가 큰 정부를 지향해야만 되는 거예요. 고용도 못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2012년에 월간조선에서 안철수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어요. 그 지인 20명을 데리고 안철수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걸 보면 안철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되게 짠한 마음이 듭니다. 친구도 없고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고 집은 잘 살았고 친구가 없어서 울면서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진로를 바꾸고 막 이런 식의 일대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안철수를 이런 사람이구나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정치는 아니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의사들은 다 전교 1등이라던데. 딱 한 번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최소한 김종인 할배는 추호 영감님은요 시대의 흐름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뭐 강령에 집어넣고 이런 짓들을 하잖아요. 진정성이 있거나 두 번째 문제라니까요. 내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그 일종의 진보나 민주적인 아젠다를 자신들도 차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길이에요. 한참 떨어져 있는 이 국진당 부류에서 김종인 난 사람인 거죠. 그래야 정치가 상황 평준화되는 거야. 김종인이 없었으면 국회에서 반대했을 정책을 김종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김종인이 있기 때문에 선별 지원으로라도 그게 국진당이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 된다고요. 근데 안철수는 저 밑바닥에 지하실에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해버리면 안 된다고요. 똑똑한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욕해요. 모자라다고. 폐륜이라니까 말을 세게 해서 언론에 날려고 하는 아주 관심 종자적 짓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안철수가 미통당 아니죠. 무슨 당이었지? 국민의당. 아니야. 국힘당. 국힘당. 국힘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진당이라니까. 국진당. 국진당. 지금 국진당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새날 공식 명칭은 국짐당이에요. 알겠습니다. 국민의 짐이 되는 당. 내가 짐이다. 근데 보면 안철수도 보면 한 3,000명 정도가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3,000명이 따라다니는 계속 응원하고 자기네 그 욕하는 데 가가지고 때로 댓글 쓰고 뭐라고 하는 그 3,000파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는 18입니까 그러면? 안철수 씨는 대한체육회장이 맞지 않겠습니까? 체육인이신데? 달리기. 안 돼요. 그러면 마라톤만 너무 과도하게 육성할 수가 있습니다. 체육이 종류가 많은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